한국 시간으로 2026년 6월 29일 오전 9시에 개최된 AWPPV 포비든 도어 2026. 그동안 AW와 신일본 두 단체만의 합동 개최였다면 올해부터는 멕시코의 메이저 단체인 CMLL과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단체인 스타덤까지 4단체의 콜라보를 통한 합동 개최에 따라 대회 이름도 공식적으로 AWX NJPWX CMLL X 스타덤 포비든 도어 2026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 분명 꽤나 기대되는 대진표지만 합동쇼라는 취지에는 점점 멀어지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전하는 신일본 선수들이 잭세조, 우미노, 타카기, 티탄 이렇게 4명에 불과하게 됨에 따라 스타라이트 키드가 참전한 AW 우먼스 타이틀전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하게 대부분 AW 선수들로만 쇼가 구성됐고 신일본의 IWGP 헤비웨이트 챔피언인 츠지 요타도 비슷한 급의 상대가 아니면 포비든 도어에서 방어전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다시 한번 합동쇼 개최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최된 이 쇼의 주요 대진으로는 오웬 하트컵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인 스워브 스트링랜드와 윌 오스프레이가 올인의 메인 이벤트 도전권을 두고 맞붙으며 마크 브리스코가 타이틀 도전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팀을 꾸려 챔피언인 MJF 팀에 맞서 6대6 철장 매치를 갖는다. 오프닝 경기로 펼쳐진 엘스카이 팀과 영벅스 그리고 언바운드 컴퍼니의 2대2대 2-3자 간 태그팀 경기. 주관적인 이번 쇼 최고의 경기 첫 번째 후보. 어제 올해 AWPPV 오프닝은 죄다 태그팀 매치로 치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분위기 띄우기에 딱인데다 AW의 강점 중 하나는 태그팀 디비전이 분명하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빌드 없이 AW 대 CMLL 대 NJPW의 구색 맞추기로 부킹된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은 200% 해낸 훌륭한 오프너였다고 생각한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현란한 기술들이 마구 오가는 눈이 호강하는 경기 끝에 영벅스가 승리했는데 빌드업 없이 부킹된 경기다 보니 언급할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아쉽지만 그럼에도 대단한 경기였다. 영벅스는 올인해서 분명 어떤 식으로든 다시 태그팀 타이틀 디비전에 합류할 듯. 두 번째 경기로 펼쳐진 케니 오메가와 잭 세이버 주니어의 경기. 이번 쇼에서 포비든 도어라는 취지에 가장 걸맞는 매치카드기도 하고 오스프레이, 스워브 및 6대6 절창과 함께 이번 쇼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 중 하나였을 것이다. 처음 쇼를 보면서는 왜 이 경기를 이 순서에 하고 의아해했지만 두 번째로 볼 때는 납득이 되었다. 오프닝으로 분위기를 띄웠으니 두 번째로 이 경기를 배치함으로써 확 집중시키고 중반부에 다소 소강시킨 뒤 다시 후반부에 달리는 게 딱 더블 오어 나싱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가기로 한 것 같다. 이 둘이 붙은 적은 신일본에서 2018년 지원 클라이맥스 28에서 딱 한 번이었고 그마저도 케니가 분전하다 15분 만에 롤업으로 이겼으니 제대로 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러나 저러나 합동쇼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질 때도 계속해서 클라우디오 카스타뇰리, 오렌지 캐시디, 나이젤 맥기니스, 케니 오메가 등 계속해서 신일본 소속으로서는 유일하게 유의미한 경기를 계속해서 배정받는 잭 세이버 주니어. 이번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건 2026년 케니 오메가의 싱글 경기가 그랬듯 고속 공방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경기는 케니 오메가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지만 그럴 때마다 잭 세주가 진득하게 달라붙어 케니의 혼을 빼놓고 케니는 다시 큰 기술로 반격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둘의 이름값에 걸맞는 경기이긴 했지만 확실히 몇 년 전에 이 경기가 성사되었으면 더 좋은 경기가 나왔을 것 같아서 아쉽다. 케니 오메가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다시 AW 타이틀 전선으로 향한다고 선언했는데 승리한 만큼 바로 AW 타이틀 전선으로 향할 듯. 세 번째 경기로 펼쳐진 존 목슬리와 반디도의 AW 컨티넨탈 챔피언십 경기.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그동안 쌓아올린 반디도의 모멘텀이 쪽 빨아먹혔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다. 본래 목슬리와 신일본의 캘럼 뉴먼의 경기가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뉴먼의 부상으로 목슬리의 상대가 반디도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이 경기는 IB 스포츠로 라이브로 보면서 한 나치의 코멘터리가 인상적이었는데 목슬리는 저렇게 반디도의 가면을 찢고 피를 내는 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경기 후에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닐까? 라는 발언이었다. 이 말 속에 참 많은 것이 숨어있는 것 같다. 목슬리 본인에게 있어 반디도가 저렇게 처절하게 가면은 반쯤 뜯긴 채로 피투성이로 분전하지만
패배하는 그림이 반디도의 모멘텀에 금이 갈 거라는 인지 자체를 전혀 못한 듯 보인달까. 개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스프레이와 목슬리, 데스 라이더스 스토리라인은 오스프레이의 경기 스타일 변화를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기에 꽤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그 과정 속에서 목슬리가 컨티넨탈 타이틀 집권을 의미 없이 이어가고 애꿎은 하이미들 선역들을 계속 일회성으로 소모시키며 잡아먹고 있는 상황은 정말 프로이다. 인터내셔널 타이틀도 타케시타가 가져가며 이제서야 겨우 혈이 뚫린 상황인데 컨티넨탈 타이틀은 여전히 혈이 꽉 막힌 상황이기에 사실상 현재 AEW의 2선 문성급 타이틀 라인인 인터내셔널, 컨티넨탈, TNT, 내셔널 타이틀 전선 중 제일 정체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프레이와의 스토리가 어떻게 향할지는 모르겠는데 목슬리는 이제 그만 컨티넨탈 타이틀은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번째 경기로 펼쳐진 우미노 쇼타와 파게 IWGP 글로벌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경기. 개인적으로는 여성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쇼에서 가장 별로인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경기 배치 순서부터 딱 소강 상태일 수밖에 없었는데 파기 열심히 노력했지만 역시 지친 관중들의 소강 상태를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너무 전형적인 선, 구도도 별로였고 마지막에 타나하시가 나와서 우미노를 축하해주며 벨트를 매주는 장면도 그의 후계자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자기적인 느낌? 우미노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고 작년부터 신일본을 챙겨보지 않게 된 입장에서 이 경기는 일방적인 파괴 캐리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케니와 잭세주의 경기가 사실상 AEW의 경기였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PPV에서 신일본의 경기는 사실상 이 경기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IWGP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 아닌 이 성급인 글로벌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라 그런지 여러모로 가장 주목도가 떨어진 경기가 된 것 같아서 씁쓸하다. 여섯 번째 경기로 펼쳐진 크리스찬 케이지와 애덤 코플랜드 대 데이비드 핀레이와 클락 코너스의 더 독스의 AEW 태그팀 챔피언십 경기. 우미노, 팍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나 워낙 이번 PPV의 퀄리티도 더블 오어 나싱처럼 역대급이었기에 그 중에서는 처지는 편이었던 것은 어쩔 수 없던 것 같다. 사실상 제이 화이트의 복귀 장면이 다 한 경기였고 인트로 스위치 블레이드 효과음 뜨면서 제이 화이트 복귀하는 장면 연출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있었다. 내가 기억하기론 제이 화이트는 작년 레볼루션에서 목슬리와 코프가 붙을 때 데스 라이더스한테 닭을 당하는 에지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에지에게 벨트샷을 날리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에지와의 커넥션과 직전의 선형 모습 그리고 악동 스테이블인 뱅뱅뱅까지 모두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내 예상보다도 훨씬 멋있게 복귀해서 기대감이 급상승했다. 제이 화이트가 트위너 오어 선역화했던 시기인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는 내가 잠시 AEW를 현타 와서 접었을 때라 그의 선역 모습을 본 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의 선역 경기 운영도 좀처럼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고 데이비드 핀레이와 더 독스와의 대립도 적절한 것 같다. 제이 화이트의 신일본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데이비드 핀레이가 그를 곤봉으로 후리고 새로운 분리클럽의 리더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경기로 펼쳐진 MJF, 케빈 나이트, 카일 플래처, 오카다 카즈치카, 안드라데 엘 이돌로, 제이크 도일과 마크 브리스코, 오렌지 캐시디, 카일 오라일리, 로데릭 스트롱, 다비 알린, 타케시타 코노스케의 6대6 스틸 케이지 경기. 주관적인 이번 쇼 최고의 경기 두 번째 후보. 일단 처음 선보인 원형 모양의 철창 구조물이 인상적이었다. 중계진들이 이 철창을 데스도어라고 부르던데 앞으로 포비든 도어 전용 기믹 매치로 활용할 생각인 듯하다. 나쁜 생각은 아니나 5월 말에 7대7 스타디움 스탬피드 매치가 펼쳐진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다대다류 기믹 매치를 여는 셈이니 만약 8월 달 올인에서마저 다대다류 기믹 매치가 열린다면 AEW는 스타디움 스탬피드와 데스도어, 올해 안에 어떻게든 펼쳐질 블러드 앤 거츠 매치까지 벌써 3개의 다대다류 기믹 매치가 연내 행사로 고정되는 셈이다. 아무튼 다대다가 너무 짧은 텀으로 자주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위암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지난 7대7 스타디움 스탬피드와는 또 다른 맛을 보여준 것 같다. 일단 원형 철창 자체가 비주얼이 꽤 살았고 무엇보다 AEW는 다대다와 다자간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인 만큼 이번에도 역시나 재밌는 경기가 나왔다는 생각이다. 물론 철창이라는 특성상 블러드잡이 터진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AEW가 저번 스타디움 스탬피드 경기와 똑같이 무조건 잔혹함으로 가기보단 잔혹함 속에 유쾌함을 섞은 노력이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윌로우가 준 오렌지로 즙 짜서 얼굴에 문대기, 다비가 철창 꼭대기에 설치한 트랩, 마지막으로 존재만으로 웃음벨인 리오 러쉬까지 유쾌한 요소들이 많아 골잼 스팟들이 곳곳에서 터졌기 때문이다. 중간에 다비가 앞정에 얼굴로 백바디 드랍 받는 장면은 좀 시겁했지만 말이다. 막판에 MJF와 안드라데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MJF 이벨트샷 어시 요구를 안드라데가 선빵치며 배신한 뒤 그대로 MJF를 마크 브리스코에게 토스하며 제이드릴러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마크 브리스코 팀이 승리할 것은 알고 있었지만 타케시타가 돈 칼리스 패밀리에서 축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기에 안드라데가 먼저 MJF에게 선빵을 치며 트리거를 당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전부터 타케시타와 안드라데에게 의도적으로 접점을 만들어주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둘이 합쳐서 돈 칼리스 패밀리에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타이틀샷을 얻은 마크 브리스코는 바로 그 주 다이너마이트 오프닝에서 MJF와 타이틀전을 가졌으나 패배했다. 메인 이벤트로 펼쳐진 스워브 스트링랜드와 윌 오스프레이의 오웬 하트컵 토너먼트 결승전 경기. 주관적인 이번 쇼 최고의 경기 세 번째 후보이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PPV 최고의 경기로 뽑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2026년 올해 지금까지 가장 압도적으로 재밌게 본 경기였으며 오스프레이의 AEW 입성 이후로 따져도 가장 최고의 경기라고 생각한다. 이 경기보다 더 나았던 오스프레이의 AEW 경기는 포비든 도어 2023년에 있었던 케니 오메가와의 2차전 딱 하나뿐인 듯. 그만큼 난 오스프레이의 AEW 경기 중 타케시타와의 2연전, 다니엘슨과의 대결, 행맨과의 1점보다도 이 경기를 더 고평가하고 싶다. 혹시 내가 오스프레이의 오웬 하트컵 우승봉에 취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한 7번 정도 다시 돌려봤는데 여러 번 돌려봐도 내 생각이 바뀌진 않을 듯. 하지만 만족스럽게 다 보고 나니 이 경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꽤나 엇갈리는 것 같다. 케이지 매치에서 9점대에 진입하는데도 실패했으며 전반적으로 너무 과했다는 의견이 큰 것 같다. 확실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긴 하구나 싶었던 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히든 블레이드와 스톰 브레이커 콤보로 딱 경기를 마쳤으면 개인적으로는 올명 경기 터지고 끝나네 4.5 성키읔 정도의 감정에서 더 여운이 생기진 않았을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경기에서 끌어올랐던 지점은 이 경기가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한 지점인 오스 구콤을 스워브가 킥아웃했던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스워브의 버터 브레이커가 터진 이후부터 안데시발하면서 확 몰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스워브가 버터 브레이커 사용에 대해 이 기술을 맞으면 네 목은 끝이잖아 키읔하고 계속 양념을 쳤기 때문이다. 데니얼 가르시아가 버터 브레이커를 맞고 못 일어난 채로 백스테이지에서 계속 누워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저 버터 브레이커에 대한 빌드업을 해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이유를 쩐다 고 느끼게끔 했기 때문에 잘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점 이후 오스프레이의 대관식을 간절하게 원하는 내 입장에서 아 이것도 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안절부절하며 육성으로 리액션하며 볼만큼 몰입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니까 주관적으론 관중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소비한 스팟이 많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명색이 올인의 도전자를 가리는 오웬 하트컵의 결승전인데 이 정도는 좀 더 할 수 있지 않아? 에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 이후 더 높아진 역치를 넘어서기 위해 그때 할 오스프레이의 고생이 안타깝긴 한데 무대가 무대인 만큼 피니시 니어폴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점은 오스프레이가 하우스콜을 맞고도 버티며 코너에서 자신을 응원하러 나온 데스 라이더스를 보고 투지를 다지는 장면이다. 목 강화에 대한 빌드업이 터지는구나까지는 다들 받아들일 수 있었을 듯하다. 하지만 오스프레이에게 과연 데스 라이더스가 그 정도의 존재인가? 에 대해선 분명 당위성에 있어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장면이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확실한 건 그 장면 자체만 놓고 보면 당위성이라는 걸 낭만이 덮어버릴 정도로 그냥 존나게 멋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설득력과 당위성이라는 것을 낭만과 판타지가 덮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번 장면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장면은 데스 라이더스를 보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올인을 어떻게든 가고 싶은 집념으로 살짝 바꿔서 생각하면 분명 많은 팬들에게 조금 더 잘 받아들여졌을 텐데
확실히 올인에 대한 의지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장면이긴 했으니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한 장면인 것은 분명한 듯. 어쨌든 전적에서 열세였던 스워브 스트링랜드를 드디어 꺾고 올인에서의 타이틀 도전권을 획득한 오스프레이. 드디어 그에게 올인으로 가는 관문이 시작된 것 같다. 또 하나의 역대급 PPV가 탄생했다. 진짜 AEW는 요즘이 2019년 창단 이래 제일 역대급 폼인 듯하다. 이번에도 초반부에 확 끌어올리다가 중반부에 템포를 잠시 낮추고 후반부에 기어를 올리는 구성을 보여줬는데 같은 구성이었던 더블 오어 나싱과 비교하면 중반부의 경기들이 조금 더 처지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완벽에 가까웠던 더블 오어 나싱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지. 이 정도면 이 PPV 역시 풀기어 2021과 레볼루션 2022에 충분히 비빌 수 있는 훌륭한 PPV였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PPV가 전체적인 퀄리티로 따지면 2024년과 2025년의 그 어떤 AEW PPV보다 재밌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포비든 도어라는 합동쇼의 취지에 걸맞는 매치업이 나오는가에 대한 부킹상의 이슈가 분명 또 한 번 팬들 사이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음에도 일단은 압도적인 퀄리티로 찍어누르며 이 이슈를 잠재우는 데 성공한 듯하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더블 오어 나싱 포비든 도어 레볼루션 다이너스티 정도로 평가하고 싶으며 오프닝 2대2대2 태그팀 경기, 케니와 잭세주의 경기, 6대6 철창 경기, 오스프레이와 스워브의 메인 이벤트 4경기 모두 명경기였고 그 중에서도 오스프레이와 스워브의 경기는 정말 그동안 AEW에서 펼쳐진 경기 중에서도 제일 명경기라고 불려도 손색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역대급이었다. 케이지 매치에서도 전체 이벤트 평가 중 8위였던 9.6영대의 더블 오어 나싱에 이어 이번 포비든 도어는 전체 이벤트 평가 중 24위로 9.33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는 이 평가에 매우 공감한다. 지금 AEW의 부킹과 쇼 퀄리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2023년과 2024년과 비교하면 감개무량일 정도로 단체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올 초만 해도 다 됐고 그냥 오스프레이의 대관식만 이루어졌으면 하던 내 입장에선 오스프레이의 대관식이 이 미친 기세에서 활용정점 속에 이루어질 것 같아 너무나도 기쁘다.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2026년이 AEW에게 최고의 해가 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쇼였으며 이상한 병신짓 없이 이 좋은 흐름을 연말까지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